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오리건주 상하의원을 지닌 이명근 전 의원이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한국푸드테크 실용전문학교가 졸업전시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재능을 지역민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김과 나눔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열고 급변하는 시대에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술 선교사역자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2022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원로 의사 출신 이재훈 목사와 해외교회 개척자 장마호송 목사가 세계 성령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미국 오리건주 상하의원을 5선이나 지낸 이명근 전 의원이 자서전을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면 쉽게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고백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임 전 의원을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청소부 출신으로 미국 한인 이민 사상 최초로 오리건주 상하원 5선까지 지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빨갱이로 몰려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미군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생활하다 신학교에 갔지만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미국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지만 자력하기 위해 청소부, 페인트공 등 굳은 일을 했고 10년 만에 아메리칸 로열 젤리라는 자체 상표를 만들어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리건주 전 의원 이명근 씨입니다.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버려진 돌 이명근 스토리, 청소부에서 미국 오리건주 상하원 5선까지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임 의원은 버려진 돌이란 제목이 자신의 인생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사상적으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고 7년간 투병 생활로 신체적으로 버림받았고 정신 이상자로 몰리며 정신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버려진 돌이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안 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코너스톤이 머릿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전쟁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미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9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다 할 수 있고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 전 의원은 이 책이 낙심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고 또 일반 사람이라도 이 책을 보면은 희망을 얻게 되고 이렇게 그 임영근 의원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미국 가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염려할 때 이 책을 구원하면은 자녀들이 희망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착실히 준비했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명근 전 의원. 그는 자신의 삶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푸드테크 실용전문학교의 졸업작품 전시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식품을 만들고 전달식도 가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인사들과 후원사들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푸드테크 실용전문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13회 동안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서울 금천구 의회 김용술 의원과 독산 3동 윤두선 동장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작품을 준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만드니까 힘들기도 했는데 재밌고 뿌듯해요. 조리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학생들은 또 금천구 관내 10개 동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행복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300개의 상자에는 후원 물품과 직접 담근 고추장, 간장 등 식품을 넣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푸드테크 실용전문학교의 윤경숙 이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에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싶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었고 또 항상 주님의 눈물에 있는 곳에 학생들에게도 그곳을 같이 하자라는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를 돕는다는 뜻의 힘을 모은 단체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매일식품과 대구은행 등 다양한 기업들은 지자체를 돕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후원에 참여한 국민여성 리더스 포럼 김정란 대표는 조리라는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행사였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고 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작품을 통해서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날 지역민들에게 전달된 300개의 상자는 각 동으로 전달됐습니다. 학교 교학처는 각 동의 주민센터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열고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개최한 컨퍼런스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4번째인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는 매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담임 목사와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가 주강서로 나섰고 특강은 웨스터민스턴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맡았습니다. 여주봉 목사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며 모든 성도들이 12사도처럼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 목사는 또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선교만을 강조해 사람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곳이 많다며 선교만큼 중요한 건 각자 일터 속에서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은 구약에서부터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집하는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교회는 요소, 세계로 나가는 요소가 이제 더해지는데 신약에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그 한 핵심은 일터 사역이 일터 선교가 활성화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선교사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입니다. 여 목사는 신약시대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표지판 역할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고편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에서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정체성은 완전히 망각한 선교적 교회가 먼저 되지 않으면 선교 삶은 불가능해요. 지금 있는 전체적인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복음, 예배, 리더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 전반적인 부분의 성경을 돌이켜줘야 이게 비로소 가능해요. 새물결 선교회는 1998년 창립된 이래 한국교회 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음 세대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대한민국 기독 미술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더욱 화려한 전시로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새 노래 나의 십자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100명이 넘는 기독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권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KCAF가 개최됐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KCAF는 기독교 미술인들과의 연합으로 10년간 문화사역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KCAF는 지난 19일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는 지구촌교회 박승광 부목사가 설교에 나섰고 백성문화예술관 문현미 관장의 축사와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10년간 전시를 기획해온 김병호 운영위원장이 KCAF의 취지와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고, 아티스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백석대학원 기독교미술인 선교회와 지구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 한국교회 대표 미술인 선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선교회들은 각자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선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미술 선교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소망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또 새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는 110명의 작가들이 한 작품씩 출품해 무려 작품 110점이 모였습니다. 새 노래 나의 십자가란 주제에 맞게 작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각자의 신앙 고백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작품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유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여러 가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2 KCAF는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12월에는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주관으로 KCAF 영성 및 학술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15회 세계성령봉사상 시상식에서 이재훈 세이덴교회 메디컬처치 목사와 대만 신티인 싱타오 교회 장마오송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의사 출신으로 한국교회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업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오송 목사는 55년간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의 70개 교회를 개척했고 중화권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장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이 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장 목사는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세움과 생명력 있는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가 20일 세이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 세움 프로세스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교구 사역과 사역 방향 전환, 메디컬 처치 등 7개의 강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소강석 담임 목사는 2023년 목회계획 가이드로 비전 사명 선언문 제작, 목회자의 헌신 서약과 선언, 홈플래팅 사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소 목사는 엔데믹 단계에서 교회는 단 한 명의 성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교회 세움의 사명감을 재무장하고 대안적, 진취적, 창의적 변화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이덴교회는 1,20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했고 미자립교회 500곳에 격려금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된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에 새로운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숙련된 근로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의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손실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독감 세포배양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만 세포배양 백신을 활용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증뿐 아니라 경증 알레르기 보유자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연령도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로 확대됩니다. 세포배양 백신은 현재 보건소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계엄령은 전시를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8곳에도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탈리아 차기 정부의 핵심 세력 중 하나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분이 과시된 녹취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라프레세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전쟁을 야기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정권 핵심 인사가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면서 이탈리아가 서방연합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연말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은 올해 4년 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보다 현재 모든 나라의 상황이 개선됐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겨울철을 앞두고 확진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풀리겠지만 일부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지만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질 수 있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과 제주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해당 기업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바로 공장 가동을 재개했고 사망 근로자의 빈소에 자사 제품을 두고 간 걸 놓고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유가족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당연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